What causes somebody to make drastic change? You ready? Words, language. 지난번 영상에서는 무의식 형성 공식을 다뤘습니다. 무의식 형성 공식을 되짚어보면 뇌파 상수 곱하기 반복 횟수 곱하기 감정의 강도였습니다. 오늘은 이 공식을 토대로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제로 들어가기에 앞서 무의식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부터 다뤄볼 텐데요. 무의식이 어느 정도 형성된 성인이 가장 빠르게 변하는 방법은 아주 강력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강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예고도 없이 찾아온 건강 문제, 처참한 인생의 실패, 혹은 내가 모르고 있던 초상류층의 세계를 직접 맛보는 경우, 꿈에 그리던 이상형과의 만남 등 강력한 감정을 수반하는 경험은 그 변하기 힘들다는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짜증 한번 탁 내면 어디 전기 충격기가 와가지고 막 팍 쏴가지고 기절을 해버리고 이 세 번만 오면 짜증 날까 안 날까? 절대로 안 나.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험을 직접 찾아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직접 경험할 수 없다면 강한 감정을 머릿속에서나마 상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정을 상상하는 것은 사실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 이상을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빚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When things are going good and you visualize these good things happening, you visualize more good things happening, that's easy. What's not easy to do is when things are going bad and you're visualizing the good stuff. 이러한 이유로 보통 사람이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반복의 요소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 종교에서 하루 3번 식전 기도를 하게 하거나 불교에서 108배 절을 하게 하는 이유도 모두 반복을 통해 무의식에 지혜를 새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무의식을 바꿔보겠다고 처음 결정한 분이라면 새로운 긍정적인 습관을 생성하는 것보다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는 패턴 중 부정적인 요소를 고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온갖 몸에 좋은 영양제를 다 챙겨 먹어도 기존 식습관이 안 좋거나 술, 담배 등을 계속한다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것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말하는 습관입니다. The words become flesh. They become what they say. If it makes you feel stronger, then you can keep saying it. But if it makes you feel weaker, then you should stop saying it. Stop saying it right away. And see if you can reformulate your words. I mean, the words you use either lift up your energy or the words you use reduce your energy. 우리가 내뱉는 말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도 반복을 통해 우리 무의식에 쌓이고 결국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신경과학자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과 사고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고 말합니다. The language that we use in our everyday lives determines the way our brain connects the neurons and in turn the way that we think and even what we think about.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숫자를 표현하는 단어가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아마존의 피라하 부족은 물건의 개수를 잘 세지 못합니다. 또 왼쪽 오른쪽을 지칭하는 단어가 없고 모든 것을 동서남북으로 표현하는 호주 원주민 쿡타요레 부족은 세상 어디를 가든 나침반 없이도 동서남북의 위치를 정확하게 짚을 수 있습니다. 밝은 파랑과 어두운 파랑을 칭하는 단어가 따로 존재하는 러시아 사람들은 색깔의 변화를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단어마다 성별이 존재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독일 사람과 스페인 사람에게 다리를 묘사하라고 했을 때 다리의 성별이 여성인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름답고 우아하게 그리는 반면 다리의 성별이 남성인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리를 강인하게 표현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단어의 표면적인 뜻뿐만 아니라 그 단어의 특징 및 사용하는 문맥을 함께 익히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새로운 뉴런이 형성되고 다른 뉴런과 연결되는 과정인데요. 뇌에서 단어의 소리 구조를 담당하는 파트와 의미를 담당하는 파트, 혹은 상황이나 문맥을 담당하는 파트의 뉴런 등이 서로 연결되어야만 사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과는 빨갛고 맛있으며 영어로는 애플이고 동음이 이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Each one of those memories are connected to people and things at certain times and places. 이러한 뉴런 간의 연결은 반복하면 할수록 강해지는데요. 그 말인즉슨 단어를 반복해서 말할 때마다 그와 연결된 뇌의 다른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된다는 뜻입니다. 동서남북으로만 모든 위치를 표현해야 하는 쿡타울의 부족은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공간 감각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위치 감각이 뛰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버릇처럼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은 정말 다양한 상황 등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와 연결된 다른 뉴런의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곤하다라는 단어를 수시로 사용하는 사람은 피곤하다라는 의미와 연결된 상황이 정말 피곤할 때만 해당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뇌에는 쉬는 상황마저도 피곤하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 떠 있는 모든 상황이 피곤한 상황인 것으로 인지하는 것이죠. 철자를 영어로 spell, 주문이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습관처럼 돈이 없다고 말한 사람은 주변에 풍요로움이 가득해도 그 사이에서 결핍을 찾아냅니다. 습관처럼 불평불만을 내뱉는 사람은 점점 더 부조리한 모습들만 찾습니다. 풍요와 행복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러한 표현들은 장난으로라도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라는 표현 대신 현재 우선순위가 아니다 라는 표현으로 난 못해, 못사 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라는 표현으로 피곤하다, 죽겠다 라는 표현보다는 아 오늘 진짜 열심히 살았네 와 같은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뇌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유재석과 이적의 노랫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정말 말하는 대로 됩니다. 당신은 어떤 단어를 선택할 건가요?